최근에 보면 부동산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규제는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보유세 걱정도 많이 됩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바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사전증여, 가족 간 매매, 배우자 증여, 자녀 증여, 이런 증여에 관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숫자로만 보면요,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을 싹 다 분배하는 게 여러모로 큰 이득인 건 맞습니다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연 미리 다 주고 세상을 떠나는 게 이득일까요? 세금이 줄어서 좋긴 한데 내 통장 잔고가 줄고요, 명의도 줄고 내 결정권도 줄고 심지어 명절에 애들 오는 횟수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이게 과연 성공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요즘에 좀 살다 보면 좀 뭐랄까요? 너무 다들 숫자와 돈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야 직업이 숫자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숫자 싸움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 그리고 절세액 다 중요합니다.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증여세 지금 주면 얼마나 나올지, 양도세는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거 다 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숫자가 정답인 경우가 많긴 한데 숫자가 해답인 경우가 아닐 때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특히 상속과 증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의 문제이고 내 가족관계의 문제이고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동산과 이 세금들을 돈이 아니라 돈 이외의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세금 무섭죠? 이 무서운 세금 때문에 자식에게 미리 내 재산을 주는 게 맞을까요? 물론 대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여러 전문가의 전략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미리 나눠주는 분들이 그래서 많죠, 특히 요즘에. 그런데 좀 달리 보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요게 아니라 주고 나면 나는 뭐가 남냐, 요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애들한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요? 자녀분들이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정말 효자, 효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받기 전이랑 받은 후가 완전히 같을까요? 진짜로? 제가 자식들을 의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줬으니까 애들이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정리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좀 냉정하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 사람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경제적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의 균형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봐야 되는데, 자녀가 한 명이면요 그나마 단순해요. 그냥 다 주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가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첫째한테 먼저 부동산을 줬는데 그러면 둘째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나도 줘 이렇게 하겠죠. 심지어 언제 줄 거냐고 할 겁니다. 싸우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래 야 이거는 첫째가 갖고 이건 둘째가 가져, 이렇게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건 얼만데 저건 얼마고 나는 왜 덜 줬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당연히 재산끼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이 차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시가 평가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게 100원이고 저게 80원이면 그래 20원 줄게, 이렇게 쉽게 부동산 가격이 산정되면 좋은데 현실에선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20원조차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 100원이냐 80원이냐 요걸 평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 줄게 이렇게 차이를 메꾸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아름아름 대충 야 얼마 주고 받자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시각에 따라 얼마인지 산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형제간 싸움 주위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절세하려고 한 건데 자녀들은 이거를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공평의 문제로 봅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가족 회의가 아니라 가족 재판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명절에 모이면 옛날에는 손자 얘기하고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요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얼마로 계산한 거야? 증여세 누가 냈어? 나는 현금으로 받을까 부동산을 받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면 명절 분위기가 정말 싸해집니다. 그리고 주신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너네 세금 아끼려고 미리 준 건데 왜 니네끼리 싸우냐, 이렇게 됩니다. 사전 증여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잘못하면 가족 간 비교와 감정 싸움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셨을 때 터지는 문제가 상속이라면요, 증여는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미리 당겨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미리 뭔가를 줄 때는 단순히 세금만 보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건지 기타 등등 이런 설계가 없으면요 절세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고 나면 나는 얼마가 남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들끼리 어떻게 잘 배분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6억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고요. 추후에 상속세 절감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증여는 세금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는 건 그 재산이 더 이상 내 단독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당연히 세금은 줄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 명의도 같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내 소유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증여 10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2월과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양도할 때 2월과세 적용 여부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 이것만 듣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10년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여기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평생 좋으면 괜찮죠. 그런데 저도 일하고 상담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항상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처음 증여할 때는 당연히 사이가 좋죠. 아니 뭐 아파트 준다는데 당연히 좋겠지. 그런데 절세 설계는 리스크 관리로 하는 건데 아내 또는 남편을 믿으십니까? 믿죠. 아니 믿어야죠. 그런데 믿음과 재산권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 다 아시죠? 사랑이랑 등기부등본은 다릅니다. 결혼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게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알죠? 결혼한 다음에 과연 그런 분들도 많긴 하죠. 근데 뭐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세무상담할 때 그래서 등기도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전증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전증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좋은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있고 부모님이 노후 현금 흐름이 충분하고 가족 간 합의가 명확하다면 매우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계산보다는 순서입니다. 생각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속세 많이 나온다니까 일단 증여하자. 그런데 생각의 순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봐야 할 건 상속세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까지 앞으로 살아갈 돈이 충분한가. 그리고 증여 이후에도 내 주거랑 생활이 안정적인가. 자녀들이 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자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증여한 다음에 보유세, 건강보험료, 자금 출처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나중에 준 거 후에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요것들까지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재산을 먼저 넘기는 건 신중해야 돼요. 절세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입니다. 상속세 아끼려다가 내 노후가 불안해지고 가족관계가 틀어지고 내 재산권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진다면 과연 이게 좋은 설계일까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종종 이렇게 여쭤봐요. 증여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속세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고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섭다고 해서 내 재산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의 두 줄 평 하고 끝낼게요. 절세는 중요하다, 당연히. 하지만 내 인생보단 중요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